(2023년 3월 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일본과 획기적인 미래를 향해서 뭔가를 전환기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하에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이러자마자 이 민주당 169석 친북 좌익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북 좌파들이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입니다. 뭐 친일이냐 하면서 죽창과 같은 이상한 신음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일이면은 원조가 누굽니까? 민주당식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원조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원조 친일이고 원조 굴종 외교를 한 사람입니다. 예? 오늘 그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대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식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니냐 하고 딱 그냥 그 사설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주 통쾌한 사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에 일본을 국빈 방문했지 않습니까? 천황폐하도 이렇게 알련하고 말이죠. 일본은 과거 도쿄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을 거론할까 긴장을 일본은 했지만은 김 전 대통령의 일본 의회 연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망명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교사를 초청해서 일본어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생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외친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오부치 일본 총리는 형님으로 모시겠다 했고, 이어서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입니다. 이게. 일본이 한국 등 아시아에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하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 김대중입니다.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 국민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의 길을 보여준 일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언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 국가 안보, 외교, 그 다음에 모든 소위 경제 문제 모든 것을 포함해서 국가 이익을 위한 그러한 그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질투하는 건지 셈을 내는 건지는 모르지만 또 뭐 친일이니 뭐니 또 죽창가 노래를 불러댑니다. 그들의 죽창가는 이제 메아리가 돼서 시궁창에 빠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한다면 김대중이가 원조입니다. 무슨 원조일까요? 굴종한 원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굴종한 사람 없습니다. 당당하게 박정희 대통령 딱 한일 국교 정상화 하면서 돈 내놔. 그래서 그걸 걸음으로 딱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포스코를 만들고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을 성장 동력을 그때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눈코 뜰 수 없이 그냥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압축 성장을 시키고 고도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콱 막혔던 문재인의 죽창가 시절에 대한민국은 갑자기 또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하자마자 바로 한미동맹 강화, 일본과 국교 정상화 뭐 등등 엄청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사업을. 자, 일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 무서운 사람이라고들 이렇게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일본이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예상 못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왜? 2018년 한 대법관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이상한 대법관이 있습니다. 이상한 판결 판사들이 있습니다. 김명수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어저께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주고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에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 40억 원을. 이걸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 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 예. 일본 정부는 이에 호응했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5년 만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자, 일본 기업들은 한일 청년 미래기금 조성에 참여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대통령의 구상은 딱 들어맞게 됐습니다. 청년 미래기금 조성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요, 이건 제2의 경술국치다, 대일 굴종 외교다 하면서 또 쓸데없는 엉터리 같은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명이 알죠? 제명이. 제명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다 했습니다. 지 앞날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삼전도에 진짜 굴욕에 버금가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지 방탄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삼전도 굴욕은 자기가 삼전도에 갈지도 모릅니다. 예. 왜? 죄를 졌으면 가야 할 곳에 갈 것이고 죄를 안 졌으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죄를 졌다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를 졌음 하면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을 맛보게 될 이재명이가 삼전도 굴욕 운운한다는 건 얼마나 웃기는 스타일입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한다는 정당입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주의자고 또 토착 왜구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김대중을 향해서 민주당 대통령 김대중을 향해서 친일이고 토착 왜구다 하고 지금 소리 지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삼전도 굴욕했다. 김대중이가 삼전도 굴욕에 번가는 치욕을 당했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모든 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 서로를 비난만 하는 한국 정치지만 이제는 보니까 말이죠. 이 민주당 이 169 이재명 당은 자기 부정까지 지금 합니다. 이제 자기 부정.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이 문재인은 그때 뭐 했습니까? 문재인은 비서실장 하면서 문재인 자기 자신도 거기에 참가한 자입니다. 거기. 노무현 정부가 일본에 다시 배상하라는 요구는 곤란하다 하고 결론 내린 바로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당시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죽창가를 불러댔다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입니까? 그것도 대통령 돼가지고 죽창가를 불렀으니 참 하염없는 사람입니다. 문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의 변제하자.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뭐가 됩니까?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한일 정부가 어렵게 이룬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5년간 국내 정치용 반일몰이 그 죽창가 부르고 불러대고 몇 척이 어떻고 하면서 지들이 마치 애국자인 양 했지만 그들은 애국자가 아니고 나라를 9.19 군사협의를 하고 공산당에 굽숙굽숙대고 김여정에게 굽숙굽숙된 바로 그런 정권 아니었습니까? 김여정이 뭐라 했습니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한다 하고 삶은 소대가리가 막 하늘 보고 웃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해도 아무 말도 못했던 문재인 아닙니까? 지금 북핵 위협과 중국 패권주의로 한국, 미국, 일본, 한일 간의 협력 필요성이 이 세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때 민주당이 김대중 계승 정당이라면 아무런 대안 없이 비난했다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공부하라. 이재명
김대중 오부치 선언부터 다시 공부해봐라. 역사를 좀 배워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무언가를 한번 보고 삼전도 굴력? 바보 같은 소리 좀 제발 그만해라.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란 자가 사법심판대 가기 전까지는 지금은 당대표 아니냐 이거야. 당대표가 그런 정도 상식도 안 가지고 어떻게 당대표 일을 하느냐.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